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은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 있어가지고 오키나와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처럼 다음 여행지를 가기 위한 경유지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로 이제 주변으로 갈라지는 항공 노선도 있고 잠깐 쉬어가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여행을 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키나와 여행을 진득하게 해볼 기회가 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로 평소와는 다르게 여행 코스도 짜보고 사전 준비를 좀 하면서 오키나와를 둘러보기로 한번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역시 렌트카를 예약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오키나와를 여행하면서 나하시를 여행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하시 밖으로 나가면 버스 시간표를 미리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이거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버스 여행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도저히 오키나와는 현실적으로 버스 여행이 가능한 동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렌터카 예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라면은 오키나와는 이제 여행지로 워낙에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렌터카 업체도 많고 어지간하면 또 렌터카 업체가 공항으로 또 픽업을 나오는 시스템, 또 공항으로 다시 픽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점은 또 아주 좋았어요.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또 안정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렌터카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여행을 하실 때 내가 일본어를 못해서 렌터카를 못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어 매뉴얼이 다 있고 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분들도 상주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좀 그러게 좀 그래도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인 렌터카 업체를 빌리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여행 방향은 남쪽으로 잡았는데 요 남쪽에 여기저기 가볼 곳이 많았지만 역시 첫 번째 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요 평화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역시 오키나와도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의 상처가 짙게 남겨진 곳인 만큼 요 전쟁의 참상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곳 평화기념공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추모의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요 해안에 자리 잡은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마침 또 제가 갔을 때 요 일주일 뒤에 있을 뭐 추모제 준비가 또 한창이었는데요. 원래는 추모제 준비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오셨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곳에 요 당시 전쟁의 피해자 중 당시 조선인도 많았고 그런 조선인을 추모하기 위한 요 한국인 추모비가 따로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오키나와에 도착하고 보름 뒤에 이제 커다란 추모제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때를 맞춰가지고 일정을 좀 준비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곳을 보면서 이제 전쟁의 참상이나 전쟁의 아픔, 전쟁의 슬픔을 애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본 내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옆에 박물관에서 봤던 그 전쟁을 미화하는 흔히 전쟁 범죄를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기억하는 제게 있어서는 평화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모습이 강하게 각인돼 있었는데 조금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여기저기 이런 이제 조선인 추모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갔었는데 이곳이 가장 관리가 잘 돼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좀 일본 내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요 한국인 추모비부터 당시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희생당한 이 조선인 분들을 애도하는 공간으로서는 진짜 가장 깨끗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이 이곳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럼 뭐 또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이 또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자면은 오키나와에 오신다면은 한 번은 꼭 가볼 만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여행지는 오키나와 남쪽의 요 평화기념공원 근처의 오오지마 섬으로 이곳은 바닷가 바로 앞에 수많은 이제 튀김 가게가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튀김을 제외하고는 생선 튀김을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만 요 시원한 바닷가 앞에서 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튀김 가게 사이사이에서 요 음료수랑 튀김을 들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는 좀 사치를 부려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음식을 많이 던져줘서 그런가? 아니면 역시 일본에 고양이가 많아서 그런가? 어쨌건 튀김 가게가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섬 여기저기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이 보였어요. 엄청 많다기보다는 그냥 가면은 그냥 다 고양이 밭이더라고요.
뭐 유명한 여행 코스여서 그런지 어딜 가도 요 대기줄이 보여가지고 저도 대충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제 튀김을 사가지고서는 남들처럼 요 방파제에 걸터 앉아가지고 여행을 즐겼는데 특별히 튀김이 뭐 꿀맛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여행 즐기는 것처럼 저도 여행을 부리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운 여행 코스였어요. 오지마 여행 코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남쪽에 평화기념공원 가신다면은 근처에 한번 가셔서 여기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숙소는 요 바로 또 옆에 있는 요 요나바루 쪽에 있는 민박 아가이하마, 민박 아가이하마에서 이제 지내기로 했는데 마침 제가 또 갔을 때 요 민박 아가이하마의 근처에 있는 지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또 모임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이제 또 초대를 또 받아가지고 또 맛있게 또 먹는 걸 또 그 타이밍에 맞춰 갔더니 또 자리를 또 주셔갖고서는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단순히 뭐 그냥 뭐 저녁에 식사 시간을 같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용궁신사라던가 뭐 용왕전설 뭐 신화라던가 그런 이제 민간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오키나와니까는 또 미군 부대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막연하게 그냥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 부분이 또 이제 경제적 이익도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로컬 여행지라던가 혹은 이제 로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꼭 이거는 해보라고 이거는 꼭 해봐야 된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또 알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여행 계획을 새롭게 짤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말로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또 가게 된다면은 아마 하루쯤은 또 그 근처에서 요나바루 그 근처에서 뭐 기왕이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사람 예약이 가능하다면은 민박 요곳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묵을 생각도 있고요. 근처에 또 괜찮게도 또 바로 옆에가 또 커다란 슈퍼도 있고 교통도 나쁘지 않게 괜찮고 또 주차하기도 편한 공간이 많아가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간다면은 요 근처로 숙소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첫날 오키나와 여행은 이렇게 평화기념공원 그 다음에 이제 오오지마 이렇게 둘러봤고요. 첫날은 굉장히 좀 오키나와에 늦게 도착을 했지만은 만족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부드러운 큰 문제 커다란 사고 없이 여행을 참 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남쪽 여행을 또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앙 요 남쪽 나하시부터 오키나와시 이쪽은 조금 운전하기가 조금 골치 아팠는데 요 남쪽은 아무래도 차도가 2차선이기는 한데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공원들이 커다란 공원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제 렌터카를 빌리신 다음에 드라이빙 솔루션을 조금 연습을 하실 분들은 요 남쪽 요 코스를 한번 또 가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첫날 오키나와 여행 아주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잘 마쳤고요. 다음 여행지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우미카지 테라스 내일을 또 기약을 하면서 자 이렇게 첫날 일본 오키나와 여행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